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네요. 고속도로 비접촉 뺑소니. JC 빠져나간 후 본차로로 재진입하면서 정차해 버림. 흰색 시선, 즉 안전지대지역 끼어들기. 지난 1월 8일에 있었던 겁니다. 중앙고속도로 함양 울산 고속도로 분기점. 보실까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자, 2차로로 빠지는데요. 앞차가 브레이크 잡는다. 이런. 뭐야, 이거. 앞에 차 한 대 있네. 앞차의 블랙박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서 나가던 차가 왜 안전지대에 들어와서 거기서 멈추면 어쩌라고. 저 차 창문 열려있네. 아이고. 이 사고. 자, 앞차 블랙박스 보시면 쭉 가는데 나가던 차가 들어오면서 왜 멈추고 창문 손을까지 드네. 손 와, 고속도로에서 손을 들어갖고 멈춰달래요. 그러고 멈추고 꽝 저 차는 창문 열고 그냥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갑니다. 이 사고. 요 차는 갑자기 들어온 차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죠, 요거. 여기서 앞차를 들이받죠. 가다가 앞차 멈추고 꽝. 요 차는 요 차는 잘못 없어요. 그럼 요 차하고 불박차하고 끼어든 차하고 불박차하고 누가 더 잘못일까요? 요 길로 지금 끼어든 차, 끼어들었다는 지금 가버린 차.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불박차는 안전거리가 미흡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안전거리 미확보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4분, 50분 중에 4분, 8%. 안전지대 침범은 가버린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2%. 너무 붙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고속도로에서는 달리는 거잖아요. 앞차가 갑자기 이유 없이 멈추면은 잘 달리다가 갑자기 벙 멈추면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이에요? 이유 없이 갑자기 벙 멈춘 차가 더 잘못이에요. 시내도로에 천천히 가는데 근데 앞차가 또 멈춰 뒤에 소리 받았다. 그런 경우는 그래도 안전거리 좀 지키지 그랬어. 고속도로 가야죠. 가다가 이유 없이 멈추게 만든 게 뭐예요? 끼어든 차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아니었나요?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100%였었는데 지금은 좀 의견이 달라졌네요. 자, 92%는 앞차 원인 제공차가 더 잘못이다. 8%는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다.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요 차 손 흔들면서 양보해줘. 요 차는 잘못이 없다 그럽니다. 이 차는 잘못 없고 들이받은 불박차가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 차는 그냥 가버립니다. 비상장갑 깜빡하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거리 미확보 불박차가 무조건 되고 100% 책임이다. 경찰은 뺑소니 차는 잘못 전혀 없대요. 무관하대, 무관. 그래서 요 차는 잘못 없고 왜 이 차를 들이받았어? 그래서 불박차 100%라고 그러는데요.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원인 제공차는 찾았나요? 경찰은 그 차와 무관한 불박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라고 그러나요? 네, 찾았습니다. 블랙박스 제보로 경찰관께서 해당 차량 운전자 차주에게 연락해서 그쪽 보험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 원인 제공차는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고가 무관하다. 이건 무조건 되고 뒤에서 들이받은 불박차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함익병 원장께서 한문철TV에 출연하셨고 방송하신 거 잘 봤습니다. 경찰서 방문해서 이 영상과 함께 앞차 뺑소니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결과는 바뀐 게 없습니다. 한문철 그 사람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야. 아무리 그 유튜브에서 한문철TV 떠들어봤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나중에 결과가 연락갈 겁니다. 라고 빵빵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경찰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보험사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100% 함으로는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법원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비접촉도 뺑소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차 운전자는 아예 입건도 안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차 운전자를 뺑소니로 형사고소해 보세요. 경찰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고속도로 추돌사고 비접촉 뺑소니 고소하러 왔다. 그랬더니 수사팀으로 가보래요.
교통조사팀이 있고 수사팀이 있거든요. 수사팀 담당과 1대1 책상에서 물음에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할 테니까 그때 제출하세요. 제가 그런데요. 그 경찰관한테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을 얘기했더니 기분 나빴던지 아니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뺑소니 차는 가버린 차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뺑소니로 고소하러 거주지 경찰서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거주지 경찰서에서 한문철 그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나도 역시 비접촉 그 차는 아무 상관없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에 제가 기분이 나빠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들목에서 저런 뺑소니 사고 계속 일어나는 거지 한 소리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경찰서에 어떤 조사관입니다. 한문철 그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던 그분이요. 성희롱은 듣는 사람 기준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관 발언 역시 저 또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모독죄에 해당된다면 제가 혼내주고 싶습니다. 모독죄? 예. 아무것도 아니겠죠. 한문철 그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 사람 말이 뭐가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예. 안 보는 데는 나라님도 욕한다는데요. 방금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해당 경찰관, 요건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요. 누구누구 선생님, 본 사고는, 그러니까 그 경찰서하고 서로 연락이 됐나 봐요. 본 사고는 고소를 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변호인의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문철 변호사한테 스스로 가끔 질문하지 말고 변호사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똑바로 조언 받으라고 그런 취지 같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제가 올린 글을 다는 안 올리고요. 그냥 일부만 발췌한 건데 핵심만요. 그냥 정확히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변호인의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한문철 TV는 뭐라 그래? 후루꾸? 그거 후루꾸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아니 저 혼자 생각이에요.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접촉 뺑소니 형사고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고소를 하든 안 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고는 밀양 IC 부근에서 발생했고요. 저는 경상북도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누구예요? 부산고속도로 팔지구대. 변호사님은 그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분은 팔지구대가 아니라 뭐뭐 경찰서에 있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타이핑했어요. 구두고소도 고소예요. 고소장을 내도 되고 말로 하는 것도 고소예요. 그 해서 그걸 넘기면은 그래서 그걸 팔지구대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팔지구대 경찰관께서는 아니 굳이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비접촉 뺑소니 이야기는 굳이 팔지구대까지 찾아올 필요 없고 거주지 있는 경찰서 가서 말하면 된다. 그래서 그 거주지 경찰서 간 거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작성해서 진술조서 작성해서 그걸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든 경찰서에서 비접촉 뺑소니는 안 부딪혀서 그 상관없다. 이 사고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고속도로 순찰대와 빵빵경찰서 모두 비접촉 원인 제공차는 이번 사고가 무관하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예, 뻔한 대답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정식 법원 판결을 청하고 싶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법원 판결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형사고소가 된 건가요? 제가 검찰청 찾아가서 형사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되나요? 고소장 좀 작성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알려준 나홀로송 하면 될 것인지.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검찰에는 고소하러 오더라도 우리는 못해요. 경찰서 가서 하세요. 그러거든요. 검수완박. 그래서 검찰청에 고소하러 가면 안 받아줘요. 경찰에 고소해야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유튜브 방송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1월 14일 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른 아침에 팔지구대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되시죠? 호칭이 선생님이 바뀌었답니다. 링크 주신 한 변호사 방송 이거 밤새 봤다고 그럽니다. 또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상급기관이면 어딜까요? 네, 하여튼 좀 더 상급자한테인지 상급기관이면 부산경찰청이 되겠죠. 저는 해당 질의에 수사관 의견 말고 나의 의견을 넣길 말한다. 네, 그래서 내 의견을 넣어서 난 고소장 접수하겠다. 고소장 접수해도 결국 나한테 온다.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뺑소니 여부는 상대 운전자가 사고 난 걸 알고도 그냥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입니다. 분명 알고 간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고 나는 거 몰랐다고 잡았다면 객관적으로 뺑소니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뺑소니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 넘어왔잖아요. 안전지대 넘어왔잖아요. 지시위반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그 차는 이번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로지 불박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만 문제 삼겠다라는 조사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져야 되겠죠. 이번 사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에 블랙박스 없으니까요. 아이 저기서 들어오는데 미리 브레이크 잡은 거잖아. 네, 위험하게 들어온 거 아니야. 그 차랑 안 부딪혔잖아. 아 위험했어 그 차랑 할 텐데. 근데 옛날에 블랙박스 없으니까 위험한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뒤에서 들이면 차 무조건 잘못이었어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불박 영상을 보면 뺑소니 차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멈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갓길로 이동하다가 다시 2차로 진입합니다. 결국은 내 뒤에 사고 난 걸 봤으니까 갓길로 그쪽으로 간 거겠죠. 이거 댓글에서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아 이거 검찰에서는 수사권이 없군요. 예. 물론 저도 안전거리 미확보는 잘못했어요. 저도 반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속도로 순찰 8지구대 조사관이 오라고 해서 출석했습니다. 고수장도 받아봤고요. 불박 영상도 봤고요. 그 다음에 한문철 TV에 나온 것도 봤대요. 검토 다 끝났대요. 결론은 이거는 원인 제공 차량은 비접촉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무관하다. 모든 책임은 불박차 운전자에게 했다. 그런데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공소권 없다. 끼어들었던 차는 안전지대를 침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티커는 발부하겠다. 그러나 이 사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뺑소니로 인정하지 않는다. 뺑소니 아니다. 이 사고는 완전 무관하다.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해라.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한문철 TV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투표 결과가 아무리 끼어든 차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자기는 그 차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인데 그 과정은 이렇게 됐대요. 자, 이미 설명 다 드렸는데요. 비접촉 사령은 사고가 무관해요. 굳이 고소장까지 작성하면서 이렇게까지 먼데 뭐하러 왔나요? 여기가 대구보다 좀 더 위에요. 대구보다 좀 위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왕복 4시간인데 아유 이거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뭐하러 왔어요? 에이 참. 아니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그 차는 이 사고에서 뺀다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왔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면은 비접촉이면 무관한 거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무관하지. 왜 질문 그 불박차 운전자는 왜 본인 위주로 생각하느냐? 일반인은 비접촉이면 그 차는 빼고 생각해.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됐대요. 네, 좀 있다가 자, 제가 제출한 고소장 및 참고 영상 누가 보고 판결하나요? 판사님, 권사님, 조사관님? 1차적으로 내가 합니다. 내가 의견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참고해서 판결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내린 결과 바뀐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내가 내린 결과가 바뀐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대화 단절. 불박차 운전자 피해 혐의자는 본 사고가 안전거리 확보했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가해자가 되는 거다. 그래 안전거리 잘못한 건 그건 다 잘못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왜 사고 났느냐. 원인 제공 차량이 안 돌아서 사고 안 났을 거 아니냐. 따라서 가해자는 원인 제공 차량 아니냐. 근데 산타페는 멈췄지 않느냐? 그거 보여서 그런 거지. 보였기 때문에 급정거한 거지. 고속도로는 달리는 곳 아니냐, 고속으로. 나는 그 차가 안 보였다. 앞차가 비상등 없이 갑자기 멈추면은, 저 차가 살짝 속도 줄여서 가나 보다 생각했지. 근데 갑자기 급정거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법원 판례도 나와 있지만, 뒷차는 무조건 대고 앞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다. 비록 앞차가 고의적 이유든 피치지 못한 사유든 그런 경우에도 뒷차는 안전거리 확보에 의무가 있다. 내가 법원 판례를 보여줄 텐데 이전에도 이런 사고에서 뒷차를 가해차로 결론 내렸다. 예, 판례로 보여준대요. 법원 판례는 뒤에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도로교통법상 조사관이 보여준 거래요. 차간 거리 유지 의무는 앞차가 브레이크에서 멈춘 경우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포함된다. 95다 23590 이거는요 다는 민사 판결이에요. 도가 형사 판결이에요. 이거는 잘못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지 뒷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뜻이 아닌데
경찰관들은 이것 때문에 봐라 브레이크 잡지 않고 갑자기 급제동한다고 무조건 더 뒷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앞차의 어떤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한 자기 차량의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 2001도 5005 이 유명한 판결이에요. 뒷차는 앞차의 비정상인 운행까지도 예상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같은 거죠? 2001도 5005 이걸 딱 보여주면서 봐라 무조건 더 뒷차가 잘못이다. 과연 그럴까요? 좀 이따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조사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제껏 내가 설명해주면 모두 다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근데 당신이 유일하게 이 일을 달고 고소를 한 처음이다. 나 당신 같은 처음 봤어. 만일 이 사고가 사고 원인 차량을 빼고 얘기한다면 나 앞으로 그 자료에서 맨날 퍽 껴들 거야. 퍽 껴들라고. 그럼 뒤차 딱 쓰겠지. 뒤에서 빵 들이받겠지. 나 그럼 갈게. 그럼 올 거야. 그럼 나 찾지 마. 거의 8주구대 관할이니까 나 찾지 마. 당신 나 잘못 없다 그랬잖아. 나 이제 안전지대 침범에 대해서는 그래 거기서는 범칙금 부과해. 딱지만 떼. 나 찾지 마. 지금 조사관님께서 이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 만약에 나 거기 가서 앞으로 해당자 매일 갈 거다. 매일 거기 가서 그 껴든 차처럼 나 맨 또 가서 창문 열고 잠깐 그래갖고 뒤에 멈추고 꽝 하고 나 갈게 그럴 거다. 그랬더니 아이 불법은 아니더라도 하지 말아야죠.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럼 피해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게 바로 불법이지. 다른 사람 피해보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그럼 다 법으로 만들어요. 하하. 조사관은 내가 보여준 판례 아까 보여준 거요. 요거 보여준 판례 요거를 갖다 이길 수 있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판례 가져와. 그럼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대화 단절됐어요. 조사관이 보여준 판례 보니까 96년 거 한 건, 2001도 두 건. 이 판례를 인정시킬 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 요거 90년도 이건 95 요거 하나고 요 2001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 조사관에게 이 판결 번호만 보여주지 말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판결이 뭔지 아세요? 내용은 모를 거예요. 그 판결은 전혀 엉뚱한 거예요. 내 뒷차가 가해 차례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화 통화해보세요. 조사관 그 판결 내용 몰라요. 왜냐하면 조사관은 요거만 덜달달 외우는 거예요. 요거만. 그래서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가해 차량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조사관이 말한 판결은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차에도 조금은 잘못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중앙선 침범한 차에 부딪혀서 어떤 차냐면요. 이거예요. 중앙선이 있어요. 앞에 차가 가요. 여기서 어떤 차가 중앙선 침범해요. 큰 차가 그런데 멈췄는데 뒤에 오던 차가 콩 했어요. 콩. 그랬을 때 중앙선 침범한 쪽 95% 뒤차 5%라는 그런 판결이에요. 그런 판결. 예. 조금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요 판결 지금 그 경찰관이 보여준 요 판결은 그것도 아니고요. 어떤 판결이냐면은 이런 판결이에요. 중앙선이 있는데 여기서 큰 이 청소차요. 큰 청소차가 앞에 가는 2.5톤 차, 이거는 더 큰 차예요. 이걸 때려요. 중앙선 넘어요. 그게 이게 어떻게 돼서 뒤로 밀려요. 뒤로 밀려서 뒤에서 오던 1톤 트럭이 밀리는 차를 꽝 들이받아요. 요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뒤로 밀리는 차. 그 판결을 보여드릴까요? 95-23590. 이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무슨 뜻이냐? 자, 안전거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중앙선 넘어서 들어온 차량을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앞차. 큰 차가 어떤 차 밀고 와요. 붙였어요. 예. 이때 운전자에게는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없다. 이 판결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경찰관은 무조건 뒷차가 가해 차량이다라는 거예요. 판례를 제발 읽어나 보고 얘기해야죠. 교통사고 조사관분 중에서 판례 내용 아는 분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일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죠. 이것은 앞차가 브레이크에서 멈추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렇게 중앙선 침범해온 차 때문에 멈추는 경우도 내가 들이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의미가 그거예요. 앞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앙선 넘어서 들어온 차가 밀고 들어오는 거. 밀고 들어온 거 들이받은 거. 그럴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니다. 그래서 밀리는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니고 서 있는 차에 대해서 콩했으면 그럴 때는
안정거리 미약부 과실을 조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판결입니다. 그 다음 판결이 1년 후에 나왔어요. 97-41639. 요거는요. 이거는 어떤 판결이냐. 승용차 뒤를 따라가요. 근데 승용차가 그 반대편 중앙선 넘버차 부딪혔어요. 그리고 섰어요. 밀리지 않고. 서 있는 걸 내가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차가 사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 침범의 그 차가 주된 거지만 나도 콩한 거. 거기 일부 잘못 있다. 일부 잘못. 이게 인천지방법원 판결일 텐데요. 그렇죠. 인천지방법원 판결이요. 95대 5예요. 이 판결을 들이밀면서 경찰들은 뒷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라는 거예요. 하이 참나. 또 경찰관이 보여준 또 다른 판결. 이 판결. 뒷차는 앞차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도 예상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될 의무가 있다. 또 앞차를 따라가는 차는 앞차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앞차와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지켰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요. 고갯마루가 있어요. 앞에 차를 따라가요. 앞에 차 가요. 근데 고개를 딱 넘어갔는데 여기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사람이 누워 있어갖고 앞차가 밟고 지나갔어요. 역과했어요. 근데 뒷차가 또 역과했어요. 근데 처음 사고만으로 사망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사고도 합쳐져서 사망했다. 그럼 뒷차에도 잘못이 있다. 조금 있다. 그래서 유죄다. 그런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이게 이번 사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참나. 그 판결은 바로 이겁니다. 2001도 5005. 예, 2001도 5005. 2001도 5005. 선행 차량에 이어서 앞에 차가 한번 역과했는데 나도 또 역과한 거예요. 그때 사망사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앞에 차가 역과했고요. 10m 정도 끌고 갔어요. 그런데 또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사고도 합쳐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2차 사고까지는 2차 사고 이전에 살아있었을 텐데 두 번째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두 번째 사고도 사망에 일부 책임이 있다. 조금은 잘못이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무죄예요. 형사사건은. 너도 조금은 잘못이 있어. 그게 유죄예요. 새벽 1시 10분경에 밤에 비까지 내려요. 여기서 고갯마루를 비탈길에 고갯마루를 지나서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여기에 누워있던 사람. 앞차가 시속 60km 하다가 앞차가 역과했는데 뒤에 다른 차도 60으로 가면서 30m 간격을 유지하다가 그걸 갖다 역과된 사람 못 보고 들이받았다. 누워있는 사람 뒤늦게 들이받았다. 이거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지. 고갯마루도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갔더라면 그러면은 앞차랑 적절한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갔더라면 그러면은 누워있는 사람을 앞차가 밟으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을 테니까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다. 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과실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한 10% 되겠죠. 이게 뒷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게 아니에요. 뒷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거죠. 이런 판결 내용을 모르면서 전혀 모르면서 그래서 봐라 이런 판결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 되고 대부분 판결이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판결 가져와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게 보여준 판례는 부산경찰청 담당이 발췌해서 보내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상급기관에서 저런 판례 보내줬으면 됐지. 내가 그 판례 내용을 알 필요 없어. 변호사님 비접촉 판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접촉 판례 번호 있을까요? 아니 비접촉은 당연히 여태까지 비접촉 뺑소니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비접촉이면은 아니다. 관련이 없다. 그걸 갖다가 제가 그걸 어디서 수두룩한데 그걸 제가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저보고 찾아달라고요? 그게 왜 판례가 필요하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앞차가 모르고 갔다 그러면 뺑소니는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안전지대 침범이 지시위반 사고잖아요. 그걸 처벌해야죠. 지시위반 사고는 알고 갔냐 모르고 갔냐 관계없이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빼고 얘기해요? 변호사님, 조사관이 최종 정리안을 전화로 설명해 주네요. 그 드림인 판례번에 그거 다 아니잖아. 제가 이분한테 올려드렸죠. 그래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 원인 차량 출석시켜서 진술했대요. 2번 조사했대요.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정리했대요. 원인 제공 차량 뺑소니 인정했대요. 자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 알고 갔다는 거죠. 뺑소니 인정했대요. 그래서 특급법 위반 처벌을 받게 할 거래요. 이제서.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절대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대법원 판결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신랑이 끝에 이렇게 정리했대요. 그런데 불박차에게 안전거리 미약보호 벌점 10점, 범칙금 4만 원 부과할 거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비접촉 뺑소니 처벌하겠다니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근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기아에
사건을 경남 밀양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고 관할 지역이에요. 사고 관할 지역. 뺑소니는 사고 관할,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안 해요. 뺑소니 사고, 사망 사고 이거는 관할 경찰서로 보내더라고요. 또 보복 운전도 보내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한대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네, 그 조사관이네요. 빵빵빵. 자, 그래서 이제 밀양경찰서로 보낼 거다. 근데 변호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벌점 안전거리 미약부 10점이라는데 벌점 40점을 부과할 거래요. 그래서 면허 정지된대요. 그래서 민원실 가서 안내 받으래요. 아니 지난번에 10점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했더니 자기가 설명을 좀 잘못했대요. 아니 뺑소니 그 차를 뺑소니로 원인 제공차가 뺑소니로 이제 처벌받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안전거리 미약부는 제가 벌점 그건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벌점 40점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상대 차가 가해 차량이 될 텐데 저도 가해 차량이 되는 건가요? 제 차량의 동승자까지도 벌점이 반영되나요? 벌점은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100%가 1번이네요. 네, 행정처분. 뺑소니는 어차피 면허 취소되잖아요. 아니,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벌점 부과, 그다음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게 다 앞차 운전자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오느냐? 예, 여러분들 다 100% 그런 의견이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잘못한 차에게 둘 중에 더 잘못한 차에게 사람 다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다.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보세요. 제가 뭘 근거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고 결과에 대한 벌점. 사망사고는 한 명마다 90점이에요. 그 다음에 중상, 3주 이상일 때는 1인당 15점이에요. 그 다음에 3주 미만일 때 5점이에요. 5일 미만일 때 2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 잘못이 없을 때는 벌점 부과 안 하죠? 차대 사람 사고일 때 중에 쌍방 가실 때는 반만 해요.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이라든가 길에 누워있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예요? 차대차죠. 차대차 사고는 차대 사람일 때가 아니라 차대 사람일 때는 차에게 잘못 있으면 차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쌍방 가실 때는 2분의 1이고 차대차일 때는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한다. 다친 것에 대해서는 더 잘못한 차에게만 적용한다. 누가 더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투표 결과가 92%가 아까 껴든 차가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그 차에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 결과가 누구한테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앞차에게 적용해야지 1번이다가 100%입니다. 자, 시도경찰청 이의신청해 보세요. 네,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비접촉사고 원인 제공 및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따라서 원인 제공 및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게 될 거래요. 근데 이 부딪힌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박차 운전자가 처벌받기 때문에 벌점 42점 면허 정지래요. 원래는 40점이라도 또 42점 바뀌었대요. 40점, 42점이 중요한 건 아니죠. 결국은 아니 원인 제공한 차가 가해자 아니냐? 그로 인해 사고 난 거 아니냐? 사고 원인자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법이 그렇대요. 법이. 더 이상 그 조사관과 부딪혀봤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 조언처럼 부산경찰청에 이의신청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이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인 저에게 아까 그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잖아요. 앞차도 피해자, 나도 피해자. 저에게 쌍방 가해자라는 법적 해석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이의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산경찰청에 이의신청했어요. 방금 부산경찰청 팀장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저의 이의신청 내용 중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 한문철 변호사 의견이라고 쓰신 게 있나 봐요. 그 사유를 보다 더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요즘 변호사님 의견이라고 그러면 정말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결론은 지구대 조사관이 너무 옛날 관습으로만 판단해서 결정했으며 본건은 사고 원인 제공 차량이 더 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 따라서 저에게 내려진 충격 차량에 대한 앞차에 대해서 사고 난 거요. 벌점 취소한다. 면허정지 처분도 취소한다. 안전거리 미약부 10점만 주겠다. 아울러 부산경찰청, 부산에 있는 경찰서, 제8지구대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 더 이상 과거의 관습적인 관례에 얽매여 옛날에 해오던 걸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은 맞게 해라. 현재 사고에 대해서는 옛날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현재 맞게 수사하고 조사해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해당 지구대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 및 그로 인한 수차례 마찰 등은 팀장인 본인께서 대신 사과드린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경찰관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은 인상은 남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언젠가는 변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이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변호사님의 검토 및 조언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돌아올 사건인가요? 비접촉이면 무조건 뺀다? 그 차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리고 엉뚱한 판례 들이면서 무조건 뒷차가 하의 차량이다? 나중에 앞차에 대해서는 뺑소니 처벌하겠다? 뺑소니 인정했다? 그런데 벌점은 뒷차가 무조건 책임져라? 나중에 부산경찰청 팀장이라는 분께서 이제는 옛날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더 이상 옛날 것에 얽매이지 말고 아니 블랙박스에서 블랙박스를 보고 현실에 맞게 해라. 안전거리 미확보 그 판결 그거 엉터리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경찰청에서 그런 지침 만들어니까 전국 경찰 조사관들이 다 그 내용도 모르고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아이고,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좋지 않은 인상 남기지 말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변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이분 너무 힘드셨어요.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포기해도 되는데 아이 여태까지 내 말 안 듣는 사람 당신이 처음이야. 근데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부산경찰청 그 관내에 계신 모든 조사관분들께 이 사고가 지금 제가 방송한 것이 좀 옛날에서부터 벗어나는 블랙박스 없을 때서부터 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산경찰청 말고도요. 전국의 모든 경찰서의 모든 교통조사관분들께서요. 무조건 내가 안전거리 미약보다 그건 아니에요. 그 판례가 엉터리 전혀 다른 판례를 갖다가 경찰청에서 이렇게 지침에 넣은 판례가 전혀 내용이 다른 판례예요. 95대 5%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새벽 1시에 넘어가다 딱 누워있는 사람 저 앞에서 사고 난 사람 내가 하다가 또 한 번 역과한 거 그거 나한테 조금 잘못 있다는 거예요. 안전거리 지켰으면 누워있는 사람을 2번 역과는 안 했을 거다라는데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못 피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뒷차가 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참나. 정말 답답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도 좀 앞차랑 붙은 건 잘못했어요. 앞으로 이제 조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예. 앞차를 본 거죠. 봤으니까 피할 수 있었죠. 이제 겨우 멈출 수 있었죠. 예. 들어오면서 손 흔들면서 네, 이 사고. 전국의 모든 조사관분들께서요. 물론 부산경찰청 그 팀장님 말씀에 무슨 소리야? 안전거리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사관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처음 투표했을 때는 이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0%였고요. 두 번째 투표했을 때는 저 앞차 잘못이라는 의견이 아까 92%였나요? 네. 일반인들의 상식에 맞는 그러한 조사. 그리고 가해 차량, 피해 차량 구분할 때도요. 상식에 맞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달 동안 저랑 주고받은 댓글 보면요. 이분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댓글 중간중간에는 그 조사관 이름 또 어느 경찰서 이게 나와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몇 번 주고받았는지만 보여드릴까요? 정말 많은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70번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글이요. 엄청 길어요. 글이. 네. 주고받은 게 100번은 안 되는 70번인데 내용이 엄청 깁니다. 엄청. 그래서 이분 글을 읽으려고 그러면 저도 한참 걸렸어요. 이분께 제가 선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아이 블랙박스 큐비스백 요거는 버전 1이고요. 2 드림아이 그리고 한문철TV 콜라보 100대 빵 2가 2주 후에 나옵니다. 나오면 이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